전환길이가 옷을 오늘 뭐 댓글에 많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제가 공무원 강의할 때 그죠? 수험생들도 마찬가지 동영상 강의 듣는 분들이 여러분들처럼 실제 노량진 와서 공무원 강의 듣는 수험생보다 90%가 동영상으로 듣기 때문에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조금 보다가 나가서 야동 보거나 또는 다른 유튜브 보고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수험생들이 공무원 이 강의를 끝까지 듣게 할까 고민하면 늘 반복도 잘하고 암기도 개발하고 재밌게 해야 되고 거기에 왜 인물이 잘생기고 이쁘면은 수험생들이 그냥 바라보고만 있어도 좋아가지고 그냥 듣지만은 제 같은 경우는 뭐 그렇지는 못하니까 그래서 얼굴 쳐다보지 말고 이렇게 옷이라 쳐다봐라 이래서 제가 매일 120강짜리 강의가 있으면 120강 동안에 단 한 번도 같은 옷을 입고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유일하게 돈 쓰는 겁니다. 저는 사실 명품은 없거든요. 명품 이거는요 제가 시계에 대한 이야기 또 하면 또 이거 쓸데없이 길어지는데요. 네, 시계 이게 그래도 사실은 제가 원래는 시계도 안 차고 다녔는데요. 이런 적이 있어요. 제가 뭐 아시다시피 그 대구에서 수능 강의 잘 나가다가 그 뒤로 학원 인수해서 학원 사업하고 출판 사업하다 이제 실패했잖아요. 경영에요. 너무 이제 실패를 심하게 해가지고 이제 밑바닥 생활 10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뭐 도저히 대구서는 빚 25억을 못 갚는다. 이래서 뭐 집도 월세고 자동차도 뭐 채권자 가져가고 이렇잖아요. 그 밑바닥에서 서울 올라왔잖아요. 그럴 때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좀 이런 얘기 하면 좀 그런데 아무튼 이제 한 번은 동료 강사입니다. 사실은요. 동료 강사인데 그분하고 그렇게 친하진 않을 때였어요. 제가 실패해서 바다에 떨어졌는데 이제 그분은 강사 잘 나가는 강사였어요. 저는 노량진 올라왔지만은 수능에 잘 나갔던 건 다 잊혀졌고 10년 사이에 아무도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자 밑바닥부터 이제 다시 노량진에서 공무원 강의로 이제 전향해서 시작하는데 그해 2011년입니다. 2011년 12월 달 마지막 달이었죠. 그때 어떤 일이냐면은 제가 동료 강사가 오늘 내랑 같이 밥 한 끼 먹자 이래가 저녁 먹으러 갔어요. 그때가 그 청파동에 있는 그 노량진에 가깝지요. 그쪽인데 가서 뭐 여하튼 뭐 저녁을 먹잖아요. 근데 제가 사실은 저보고 안색이 왜 그래요 이러더라고요. 전환기 선생님 왜 안색이 그러십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 한마디도 못 했거든요. 그날이 12월 30일이었어요. 사실은 제가 빚더미에 있을 때 빚 25억 중에는 저희 누나 집도 제가 담보로 해서 빌려왔고 집 담보로 형님 아파트도 제가 담보로 빌려왔고 작은 누나 은행에 다니는데 작은 누나 자영이 이제 또 남편이 사업하는데 거기도 돈 빌려왔고 제 여동생도 저랑 같이 실패했어요. 그 출판 사업을 같이 해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2남 3녀 중에 저 빼고 제가 넷째거든요. 큰 누나 집 담보 형님 집 담보, 작은 누나 사업하는데 돈 빌려고, 여동생은 저랑 같이 이렇게 밑바닥 떨어졌고, 그래서 저 때문에 사실은요, 그게 힘들더라고요. 원래 여러분 이런 게 있거든요. 일제강점기 때도 있잖아요. 독립운동 하다가 아무리 고문해도 말 안 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말하게 만드는 게 누굴 데리고 오는지 아십니까? 가족을 데리고 와요. 바로 왜냐하면은요, 내 하나 고통은 감당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 우리 가족들이 고통당하는 건 내가 받는 고통보다 더 클 때가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보통 독립운동가 잡아 고문해도 말 안 하면 어머니를 데려가요. 또는 그 아내나 아이들을 데려와서 아이를 데려와서 인두를 가지고 눈을 이렇게 있잖아요. 눈을 파내겠다 하거나 또는 여러분 그렇게 고문을 합니다. 그러면은 어떡하겠습니까? 아버지가 돼가지고 우리 아들 누나를 뽑겠다는데 여러분 그게 일본 놈의 그 당시 일제강점기 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것처럼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빚더미에 있는 걸 견딜 수가 있는데요. 저로 인해서 큰 누나, 형님집도 10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했어요. 저 때문에. 큰 누나 집도 그랬고. 그래서 저 때문에 형제들이 받는 이 고통을 제가 진짜 감당하기 힘들어요. 진짜 감당 힘들거든, 그거는요. 정말 많이 괴로웠던 게 그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다음에 혹시나 사업하거든요. 절대 형제들 돈 빌리지도 말고 형제들 돈 빌려주지도 마세요. 왜냐하면은 요즘은 이제 보정제도라는 게 많이 없어졌는데 그때는 보정제도가 있어가 저희 형님 집도 신용보정기금에 돈 빌릴 때 형님이 담보했었거든, 아파트를.
이미 저희 집은 다 날아간 상태였고. 그래서 그런 상태였고, 그해 겨울에 10월 30일까지 우리 누나집이 사실은 제가 돈을 그때 안 갚으면, 이렇게 법원에서 와서 빨간 딱지 붙이고 이제 경매 넘기거든요. 그 시한이 그 12월 30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1억을 구해야 되거든요. 그 1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그래야 법원에서 그걸 이제 해주는 거야. 그 전에 이미 경고장이 몇 번 날아왔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많이 힘들었는데, 그날 또 이제 도저히 12월 30일인데 저한테는 이제 1억을 온데 구하러 다녔죠. 진짜 많이 구하러 다녔거든요. 어제 제가 황수관 박사님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진웅 목사님이 계시는 교회까지도 돈 빌려 갔지만 천하 못 꺼냈다 그랬고, 또 하나 비참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사실은 제가 어떤 회사에, 그때는요, 이거, 이야기해도 되나? 그 쓰나미 터진 날이었어요. 기억나요. 일본 쓰나미 터진 날, 후쿠시마 있잖아요. 그 날이었는데, 제가 그날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서울에 메가스타디 회장, 손주훈 회장님한테 갔었던 날이야. 갔는데, 그 비서가 이야기 하더라고요. 어디 전화기 쌤, 그래서 오늘 회장님 오시나? 돈 빌리고 갔거든요. 갔는데, 이제 제가 그 회장님한테 차마 이제 말을 못 꺼내잖아요. 회장님이 이제 미리 제가 돈 빌리고 왔다 하면 안 만나줄 것 같고, 그래서 소리 그냥 간 거야. 비서실에 갔는데 너무 비참한 게 뭐냐 하면은 그 비서가 내 제자인 거야. 그래가지고 선생님 왜 이리 됐어요? 선생님 너무 안타깝습니다. 오늘 회장님 안 들어오십니다. 오늘 출타 중인데 와서 이렇게 기다리신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했는데 그래도 자그만 힘만 가지고 기다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출타 중에 못 만나잖아요. 그날 쓰나미 터진 날이네. 기억나요. 신문에. 그리고 그때 제가 참 많이 슬펐어요. 왜냐면은 내가 가르쳤던 제자한테 빚으로 있고 저는 이제 망해가지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이거 참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하여튼 그랬고요. 그 다음에 그날은 어땠냐면 이제 제가 이제 우리 누나 좀 안 날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근데 그 동료 강사가 참 나중에 하는 이야기더라고. 그날 돈 안 빌려줬으면은 내가 왠지 죽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대요. 얼굴에 핏기가 하나도 없고 얼굴이 새까맣다 하던데 그때 이제 저보고 저녁 먹으러 가서 도대체 걱정이 거리가 있냐? 왜 그래 얼굴색이 이렇게 어둡습니까? 묻더라고요. 사실은 오늘까지 제가 돈 1억을 이렇게 넣어줘야만이, 송금해야만이 저희 누나 집이 안 날아간다. 경매 안 넘어간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1억을 쏘아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자리가 아직 식당인데도 바닥이 흙으로 돼 있어요. 그 자리에서 내가 바로 큰절을 해요. 그리고 오늘 이 은혜는 내가 죽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1억을. 그래서 나중에 안 사실인데, 그날 그렇게 해서 용기 있게 빌려준 게 어떻게 빌려주셨습니까? 물으니까 그때 안 빌려주면 왠지 죽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억 빌렸잖아요. 그리고, 그로부터 이제 그분께 이제 나중에 제가 시간이 지나서 돈을 갚으려니까 자기 빚은 제일 마지막에 갚아도 된다 하더라고요. 그럼 마지막에 제가 빚을 다 갚았어요. 1억을 갚았고 이자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몇 년 걸렸으니까. 그래서 이자 갚으려고 하니까 뭐 우리 사이에 이자냐고 내가 이자 받라고 돈 빌려줬겠냐고 하면서 안 받으려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그럼 저는 또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요. 왜냐면 죽을 때 어려운 데 도와준 건데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금을 많이 사본 게 처음이었어요. 금을 40돈을 샀어. 10돈 해서 그 동료가 아버지, 어머니, 아내, 본인 해서 40돈을 샀어. 그 금을. 그리고 이제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또 감동해서 자기 아버지, 어머니한테도, 왜냐면 그분 말로는 이렇게 했어요. 자기가 돈 빌려준 적이 들 있는데 다 떼였고, 유일하대요. 제가 이렇게. 그래서 감동했다 하면서 자기 아내한테도 자랑했다 하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한테도. 그리고, 이제 금을 이제 선물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또 명품인데 관심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시계를 이렇게 선물을 사줬어요. 이 롤렉스 시계인데, 저는 시계, 찾으니까 그 대신에 조건이 있다 그랬어요. 이렇게 시계를 선물을 사주는 대신에 반드시 차고 다닐 것. 그때까지 그냥 휴대폰만 들고 다니고 시계 같은 거 없었거든요. 그래, 알았다, 무조건. 해가지고 그때 받은 시계라서 늘 차고 다니는 거예요, 사실은. 네, 아무튼, 제가요, 그래서 그 뒤로도 제가 빚바다에 있을 때 이제 빚 갚은 이야기가 되게 많거든요. 어떤 분한테는 제가 빚을 좀 탕감해 주세요 해서 이제 50% 탕감 받고 나머지 분할 상환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때 제가 이런 말씀 제가 만든 말인데 혹시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어요. 다음에 혹시 은혜를 받았잖아요. 내가 은혜를 갚잖아요. 갚는데 상대방은 됐다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제가 만든 문장이 있어요. 뭐냐면
어려울 때 도와준 것을 잊지 않는 것은 인간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요 편지를 써가지고 마음을 전하면 돼요. 뭐 돈이든 선물이든 간에. 그리고 제가 만든 문장이거든요. 되게 생각 많이 했는데 그러면 어떤 거 하면 그 문장 속에 무엇이 들은지 아세요? 어려울 때 도와준 것을 잊지 않는 것은 인간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했지 않습니까? 그 말을 상대방이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막 나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이 사람은 내가 자기가 어려울 때 도와준 것을 기억하고 있구나. 그죠? 그래서 사람을 달리 봐요. 이 사람 참 도리가 인간이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어려울 때 도와줄 것을 잊지 않는 것을 인간에 마땅한 도리라고 했잖아요. 인간에 마땅한 도리라는 것은 저는 당연한 것입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상대방이 부담을 덜 가져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부담을 갖지 않게 하면서 내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 그 문장이었어요. 그건 제가 만든 문장이거든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하튼 그런 말씀도 기억해 두면 좋겠어요. 보통 살아가면서요. 또 탈무드에도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탈무드에 보면은 돈을 빌려준 것은 그러니까 상대방이 은혜를 준 것은 모래에다 새기고 은혜를 받은 것은 바위에 새기라 이런 말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도움을 준 것은 모래에다 새기고 도움을 받은 것은 바위에 새기라 이런 말이 있는데요. 같은 겁니다. 돈도 마찬가지거든요. 뭐냐면은 상대방이 내가 도와준 것을 보면요. 늘 저 사람 내가 많이 도와줬는데 얘 기억을 그러지 말고 그럼 상처 입고 사람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지 말고 도움을 준 것은 모래에다 새겨서 잊어버렸어요. 대신에 도움을 받았잖아. 은혜를 받은 것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인간의 도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언제나 제가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노량진의 공문강 1타가 된 이유도 다 누구 덕분이다? 제 수험생 덕분에 1타 강사 됐잖아요. 제가 잘난 게 아니고. 지금 전환길 뉴스에 대해서 제가 방송에 오는 동안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제 멘트 보셨죠? 전환길이가 뭐라고요? 하지만 전환길 뉴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자율 구독료도 납부해 주시고 그 덕분에 직원들 월급도 주고 하지 않습니까? 전환길 뉴스 위상이 있는 거고 우리 청년들을 생각해서라도 어소리티, 권위 이런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낮출 때 나온다는 자기 자신을 권위라는 것은 그죠? 우리가 탈무드에 나오는 표현은 뭐라 그랬죠? 내가 남한테 도와주거나 은혜를 베푼 것은 모래에 새기고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은혜를 받은 것은 바위에 새겨라 해서 그렇게 하시고요. 또 어려울 때 도움 받았던 것은 절대 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환길이 만든 문장이 어려울 때 도와준 것을 잊지 않는 것은 인간의 마땅한 도리이다. 요 멘트는 여러분 복습해놨다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도움받는 분께 어떻게 감사 표현할 때 편지 봉투에다가 또는 말 쓰면은 굉장히 괜찮은 멘트입니다. 어려울 때 도와준 것을 잊지 않는 것은 인간의 마땅한 도리이다. 네.